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원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경영지도사 2차 시장조사론과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의 통계학 부분과 작업형 부분에서 필요한 추정과 가설검정 두 번째입니다. 제가 추정과 가설검정은 총 4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시간은 대략적으로 12분 50초 정도 되실 것 같고요. 앞에서부터 첫 번째부터 가설검정부터 천천히 수강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가설검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인데요.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정도, 유의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따라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있다, 의미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자,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을 합치면 모두 100%가 됩니다. 1이 되는 거죠. 1. 면적입니다. 면적은 0부터 1이기 때문에 0%부터 100%가 됩니다. 다시요. 0%부터 100% 혹은 0부터 1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을 더하면 1이 됩니다. 다시 유의 수준과 신뢰 수준을 더하면 1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의 수준을 알거나 유의 수준을 알거나 신뢰 수준을 알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유의 수준을 알거나 신뢰 수준을 알면 아무거나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얘는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신뢰 수준이 90%라면 유의 수준은 10%가 돼야 100%가 되는 거겠죠. 네. 만약에 유의 수준이 1%라고 가정을 하면 신뢰 수준은 99%가 돼야지만 100%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신뢰 수준은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신뢰 수준은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표기를 하고요. 유의 수준은 퍼센트로 표기도 하고 소수점으로 표기도 합니다. 이렇게 0.1과 0.01로 표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뢰 수준은 퍼센트로 표기하는 게 맞고요. 유의 수준은 가급적이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확률하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고요. 확률인 유의 확률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퍼센트보다는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뢰 수준, 유의 수준을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의 수준은 알파라고 표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는 소수점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퍼센트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이 추후에 유의 확률과 비교를 할 때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퍼센트보다는 소수점으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점은 다 아시겠으나 10%가 되면 0.1이 되는 거죠. 10%가 되면 0.1이 되는 거고요. 0.05라면 어떻게 될까요? 0.05라면 5%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100%가 나오는 건 부분이니까 퍼센트와 해당되는 실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수로 표현하는 것을 더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요게 없어지거나 만약에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하시다 보면 이 백분율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리거나 계산할 때 상당히 문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수나 자연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여러분 계산하실 때 좀 더 오류 부분이 조금 줄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은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뢰 수준은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범위, 그래서 얘를 채택
채택역이라고 합니다. 얘를 채택역. 그렇다면 얘를 벗어나는 거죠. 얘를 벗어나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얘를 기각역이라고 합니다. 기각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채택을 주안점을 보기 때문에 다시 대중적으로 보는 것은 채택이냐 기각역이냐 채택을 어떻게 포함하면 되기 때문에 이 딱 점에 찍힌다. 여선에 딱 찍히면 채택역이에요. 다시 이 점에 딱 찍히면 채택역이 됩니다. 채택역으로 가야 됩니다. 기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채택역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범에서 벗어나야지만 기각역이 되는 겁니다. 기각역. 기각한다. 다시 한번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기각된다. 반려한다.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잘못됐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신뢰 수준은 90%, 95%, 99%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신뢰 수준은 90, 95, 99%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뢰 수준은 90, 95, 99밖에 이 세 가지밖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100%라는 건 없어요. 다시 한번요.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라는 건 없어요. 99.999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해당한 부분은 90이냐 95냐 99인데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90%는 100개 중에 90개는 포함이 되는 거고 10개는 벗어나는 거죠. 뭐래 10개는 벗어나는 거죠. 이에 반해서 99개라면 99%라는 것은 99개가 포함이 되고 그렇죠? 99개가 포함되고 1개가 벗어날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균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요. 모집단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이 평균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다? 차이가 있다, 의미가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모집단에 알려져 있는 평균이고요.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야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면적을 더 작아진다는 거겠죠. 면적이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말씀드리면 모집단 알려진 평균과 표본의 평균이 많이 격차가 나와야 됩니다. 많은 격차가 나와야 어떻게 된다? 근데 이 평균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평균만 계산하는 건 아니고 표준 편차도 적용해야 되고 표본 수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평균 차이만 보는 건 아니에요. 평균에다가 n수도 넣어야 되고 분산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별도라고 말씀드리고 얘를 멀어져야 평균 모집단으로부터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90%는 100개 중에 90개가 들어가는 거죠. 다시 100개 중에 90개가 들어가는 거고 99는 100개 중에 99개가 들어가는 것을 포함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이라면 90개는 뭐라고요? 10개가 벗어날 가능성. 얘는 1개가 벗어날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90%는 90개가 들어가는 거고 99개는 99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뢰 구간, 여기 있는 신뢰 구간이 좀 더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구간 자체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90개가 포함되는 거와 99개가 포함되려면 더 많이 넓어져야 되겠죠. 이 언저리가 더 많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자, 이해되시죠? 반대입니다. 유의 수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의 수준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은 좁아지게 됩니다.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다? 신뢰 구간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 구간이 좁은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간이 좁은 것도 좋아요. 근데 구간이 좁은 것도 좋지만 신뢰 수준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신뢰 구간도 좁혀야 되고 신뢰 수준도 높여야 돼요.
다시 말해 실내 구간, 이 양극이죠. 양에 해당되는 구간은 좁히고 실내 수준은 높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먼저 해야지만 우리가 변별력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품질이나 안정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볼게요. 90% 신뢰 수준이 있고 99% 신뢰 수준이 있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향후 계속 개발을 한다면 90%의 신뢰 구간을 90%의 신뢰 구간을 어떻게 된다? 현재 90%의 신뢰 구간을 신뢰 수준을 높이게끔 만들어요. 신뢰 구간을 놔두고 신뢰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신뢰 수준을 높이게끔. 그래야 기술력이 점점점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허용 오차는 줄이고 신뢰 수준은 높여야 됩니다. 신뢰 수준은 높여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 얘는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을 알면 유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 여러분들은 90%짜리 믿으실 거예요? 99%짜리 믿으실 거예요? 당연히 99%짜리를 믿으시겠죠. 하지만 얘는 다시 한번요. 연구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의 입장이라면 얘는 100개 중에 90개만 들어가면 돼요. 얘는 100개 중에 99개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90%는 연구자 목적에서는 상당히 편합니다.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하지만 설득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개나 벗어나? 그러면 조금 그런데? 라고 의구심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99%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정도는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99%가 돼요. 그러면 어때? 100개 중에 99개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 좋아. 내가 한 개 벗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벗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100%라는 거는 내 말이 다 100% 맞다는 사람하고는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간의 설득 정도가 이해가 통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99%라는 건 무엇이더라고요? 100개 중에 99%, 99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득하는 정도는 좋아요. 하지만 뭐라고요? 연구자가 99개가 들어가게끔 만들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0%는 너무 널널하고 99%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95%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연구자는 일반적으로는 95%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95% 아니면 99% 이 두 가지 하나를 많이 써요. 의학계통에서도 95 아니면 99, 90%는 인정 정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다 설득 정도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97.5 이런 거 없어요. 신뢰 수준 97.5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95%냐, 99%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데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95%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질문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